아. 그 값에서 네. 마이너스 내가 y절 주려고 생각하는 거지. 내려가잖아. 여기 적어도 풍선가에 있는 문제만큼은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본 도구를 배워 나가는 거라서 꼭 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1번에 지금 10명 중에서 지금 회장, 부회장, 총무를 한 명씩 뽑는 경우를 구해달라고 그랬고 2번에서는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순열하고 조합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위에다가 이렇게만 써놓을게. 순열 대 조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잘 알 거라서 선생님이 굳이 막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1시간 10분 정도 수업할 때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너네 걸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이거든. 자, 10명 중에서 내가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거잖아. 그럼 이 생각을 해보면 돼. 내가 만약에 A, B, C 3명을 뽑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처음 뽑는 애는 회장, 두 번째 뽑는 애는 부회장, 세 번째 뽑는 애는 총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랑 B랑 C를 뽑는 경우랑 A랑 C랑 B를 뽑는 경우는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다른 경우지. 이거 빨리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얘네는 다른 경우야. 근데 밑에서는 어떤 경우지? 대표 3명을 뽑는 거니까 A, B, C 순으로 뽑아서 대표 3명이라고 하나 A, C, B 순으로 대표 3명이라고 하나 이런 B가 기분 나쁘니? 나는 C 세 번째로 한 대표에 임명한 거니까 기분이 나빠야 돼? 그게 아닌 거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다? 첫 번째 거는 순열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조합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순열은 나는 무조건 이렇게 풀 거라고 그랬어. 자, 회장, 부회장, 총무 뽑을 거야. 회장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0가지. 한 명 뽑았으니까 부회장 뽑는 경우의 수 9가지. 한 명 뽑았으니까 총무 뽑는 경우의 수 8가지. 그래서 나는 720이야. 동시에 할 거니 곱해서 이게 이제 1번의 답이 될 거고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합이야. 조합은 뭘로밖에 못 푼다? 정인데 선생님은 그냥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게. 공식밖에 못 쓴다.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밖에 문제를 못 푼다고. 그래서 얘는 10부터 1씩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할 거고 그걸 3팩으로 나누겠다. 이제 약분을 하면 3 약분하고 2 약분하면 120까지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순열하고 조합을 구분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42번이 대표적인 조합의 문제거든. 대표적인 조합의 문제라서 별표를 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1번에서는 뭘 해달라고 했냐면 자, 경찰관 6명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 4명 중에서 경찰관 6명, 소방관 4명 중에서 경찰관 4명과 소방관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자, 그럼 이제 너무 대표적인 문제지만 사실 쉬운 문제야. 내가 경찰관 6명, 소방관 4명 중에서 경찰 4명, 소방관 2명을 뽑을 건데 경찰 4명은 어디서만 뽑으면 돼? 경찰 6명 중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지. 4명은 여기 중에서만 뽑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경찰관 6명 중에서 경찰 4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소방관 2명은 어디서만 뽑으면 돼? 소방관 4명 중에서만 뽑으면 되나? 여기서만 뽑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소방관 4명 중에서 소방관 2명을 뽑겠다. 그러면 소방관 4명 경찰관 6명 중에서 경찰관 4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6C4가 되는 거지. 6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소방관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4C2가 될 거야. 콤마는 그리고잖아. 그리고는 우리 항상 어떻게 하겠다? 혹은 동시에 하는 거고 연장선이 있는 거니까 곱하겠다. 이게 조합의 기본이 되는 거야. 그 중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처음이니까 한 번만 얘기를 하면 6C4는 이렇게 6의 절반이 얼마니? 3이지. 절반보다 큰 게 있으면 무조건 바꿔서 풀 거라고. 얘는 무조건
6C2로 바꿔서 푸는 게 계산이 편하겠지. 이렇게 바꿔서 풀 거다. 그래서 6C2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고 4C2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될 거고 그래서 약분하면 답은 90까지가 나오겠다.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2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을게. 2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고 이제 요 442번 위에다가 쓰는 거야.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조금만 용어를 바꿔서 다시 써볼게.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문제가 뭐냐면 각각의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쓸게요. 각각의 케이스를 나눈 후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겠다.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경우의 수, 순혈과 조합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기본 자세가 될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찰관 6명하고 소방관 4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할 건데 직업이 모두 같을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럼 직업이 모두 같다? 지금 경찰관 6명하고 소방관 4명이니까 직업이 모두 같은 뭐부터 생각을 할 거야? 케이스를 먼저 나눌 거라고. 직업이 모두 같아지는 케이스는 뭐랑 뭐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지. 첫 번째로 모두 경찰이거나 또는 모두 소방관이거나 이거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쓰는 거야. 모두 경찰이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지? 용어를 바꿔보면 경찰관 6명, 소방관 4명 중에서 뭐를 구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야? 경찰관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는 굳이 소방관 필요 있어 없어? 없겠네. 어디서만 3명을 뽑고 싶은 거야? 경찰관 6명 중에서만 그냥 3명을 뽑고 싶은 거지. 63만큼 존재하겠네. 경우의 수를 세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니까 20까지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모두 소방관을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경찰관 6명, 소방관 4명 중에서 소방관 3명을 뽑을 거니까 경찰관 6명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소방관 4명 중에서 소방관 3명을 뽑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4C 3이 돼서 4C 1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4가지가 존재하겠다. 그럼 얘는 지금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니 동시에 할 수 없는 거니?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지. 항상 우리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를 나눴을 때는 더해서 답은 24가지가 답이 되겠지. 이게 의미가 있는 문제야. 정말 쉬운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건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444번도 봅시다. 444번에 9명의 학생 중에서 다음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1번 첫 번째는 특정한 2명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특정한 2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 얘는 딱히 위에다가 뭔가 쓸 게 없긴 한데 위에다가 뭔가 쓸만한 문제는 아닌데 쓸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쓸 용어가 없거든. 그래서 항상 나는 이제 이렇게만 표현할게. 항상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표현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상황을 표현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지. 지금 특정한 2명이 포함되건 포함되지 않건 우리는 어쨌든 특정한 2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특정한 2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상황을 나는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선생님이 특정한 두 명을 A,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A랑 B가 있고 나머지 7명이 또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풀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야. 특정한 두 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싶대. 그러면은 특정한 두 명을 포함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나는 지금 나열하는 거니 선택하는 거니 선택만 하는 거잖아. 미리 두 명을 그치 선택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지.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내가 이미 A랑 B를 뽑아놨어. A랑 B 두 명을 뽑아놨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남은 7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남은 7명 중에서 2명만 더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7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7C2가 되겠네. 이게 간단해진다고. 그래서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21가지가 존재하겠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특정한 두 명을 포함하지 않겠대. 그럼 특정한 두 명을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이 두 명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지. 두 명은 안 뽑을 거야. 그럼 문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 두 명을 지워버려봐. 이 두 명을 지워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겠어? 그냥 남은 그치 7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되겠네. 이렇게 바뀐다는 걸 충분히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답은 7C4가 될 거고 4가 7의 절반보다 크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바꾸겠다고 7C3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7, 6, 5를 3, 2, 1로 나누면 되니까 35가지가 답이 되겠지. 원래 4명을 뽑겠다고 그러지 않나? 4명을 뽑을 때 특정 하나 쓴 2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니까 원래 4명을 뽑고 내가 그걸 안 썼구나. 4명을 뽑을 거니까 문제에서 알려주세요. 쌤 근데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NCR에서요 R이 소수가 X는 있어요? 소수? 네 소수가 뭐 0.4 봐봐 이제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야. 궁금하면 정의를 따져봐. 정의가 뭐였지? N개 중에서 R개. R개니까 무조건 자연수. 정수도 안 돼. 아니지 무조건 그치 0과 자연수. 개 하면 자연수 다른 거지. 그치 개수 세는 거니 너네 저기 마트 가가지고 하 0.5단 주세요 개수는 무조건 자연수다. MC 안에서 R이 0이 되면 그 아까 R 팩토리얼이라고 할 때 0 되는 거 0 팩토리얼이 1이기 때문에 그래. 0이 되는 게 아니라 0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0 팩토리얼 1이라서. 강의 들었니? 지원이? 0 팩토리얼이 1이야. 0 어떻게 돼요? 자, 0 팩토리얼이 1인 이유가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강의에서 설명한 건데 이제 기억해야 돼. 우선 선생님이 이거부터 얘기를 해볼게. 곱셈 나라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지? 1이야 1. 곱셈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1이야. 0 팩토리얼의 정의가 뭐냐면 0부터 1씩 작아져서 곱한다가 아니야.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고 0 팩토리얼의 정의는 0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0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 그래서 1이야. 그래서 0이 나오면 사실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0 팩토리얼의 정의가 1로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왜냐면 저게 0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다 깨져버리거든. 근데 1이면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야. 그래서 1로 약속을 한 거야. 자, 0개를 아예 나열하는 그치. 곱셈 나라에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이 튀어있는 거야. 0은 제일 악마 같은 놈이잖아. 446번에 남자 9명과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네. 3명을 뽑을 때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남자가 적어도 1명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적어도 1명씩 뽑히는 경우의 수야. 자, 이제 잘 봐야 돼. 잘 봐. 원래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기로 했었지? 전체
여사건으로 풀기를 했었어,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니? 아니라 그랬지. 적어도 문제가 나왔을 때 여사건을 쓰는 게 편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무식하게 직접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수학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도 있어.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도 있어. 지금 남자 9명,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을 거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놔볼게. 자, 첫 번째로 남자가 적어도 1명 뽑히고 싶대. 자, 만약에 얘를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여사건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 여사건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풀면 되니?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두 반대되는, 남자가 적어도 1명 뽑힌다에 반대되는 사건이 뭐야? 모두 여자를 뽑는 거지. 모두 여자를 뽑는 경우의 수를 빼도 돼. 그럼 전체 경우는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의 수잖아. 그냥 전체 1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여자만 3명 뽑겠다는 얘기는 여기서만 뽑는 거지.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물론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딴 식으로 안 할 거야. 수학이 감각이 중요한 이유가 감각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문제를 되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남자가 적어도 1명 뽑히고 싶대. 어떻게 생각해도 되니? 남자 1명 미리 뽑아놓으면 되지. 남자 1명 미리 뽑아놔도 돼. 남자 1명을 미리 뽑고 아무나 2명을 뽑는 거야. 뭘 써도 상관없어. 지금 내 방식이 무조건 좋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웬만하면 복잡한 게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선호한다라는 거야. 그럼 남자 1명을 미리 뽑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니? 남자 9명 중에 1명을 뽑겠다고. 남자 9명 중에 1명 뽑는 경우에서 9가지잖아. 굳이 1이라고 굳이 쓸 필요 없지. 그리고 이제 아무나 2명을 뽑으면 되거든. 자,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남자 1명 뽑았지. 그럼 남자가 몇 명으로 바뀌니? 8명. 그럼 남자 8명, 여자 5명 중 몇 명? 13명 중에 2명을 뽑아도 되겠네.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겠지.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뭘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내가 지금 감각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라는 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얘는 왜 할 수 있냐면 뽑기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나열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못한다고. 나열하는 거에서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남자 1명을 미리 뽑았을 때 걔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이게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이걸 왜 가르치냐면 얘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남자, 여자 각각 적어도 1명씩 뽑겠대. 남자도 무조건 1명 뽑을 거고 여자도 무조건 1명을 뽑을 거야. 자, 얘도 2가지로 풀 수 있어. 선생님이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을 웬만하면 내가 둘 다 알려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줄 거거든. 자, 얘도 여사건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 자, 여사건으로는 어떻게 풀면 될까? 전체 경우에서 뭘 빼주면 될까? 안 되는 거 빼면 되는 거거든. 요거랑 반대인 안 되는 상황을 빼주면 돼.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씩 뽑히고 싶다의 반대가 뭘까? 모두 남자만 뽑는 경우의 수랑 또는 모두 여자만 뽑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는 거야. 여사건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전체 경우의 수 아무 조건 없는 거니까 전체 14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자, 모두 남자만 뽑겠다라는 건 남자 9명 중에 3명을 뽑겠다라는 거지. 여자만 뽑겠다라는 건 여자 5명 중에 3명을 뽑겠다라는 거잖아. 요거를 더한 거를 빼도 된다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근데 이거 그냥 문제에서 나열한 대로 이걸 나는 이제 감각적으로 푼다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에서 말한 대로 그냥 맞춰서 풀어나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니? 방금 했던 것처럼 남자, 여자 각각 적어도 1명씩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남자 1명 뽑고 여자 1명 뽑고 아무나 1명 뽑으면 돼. 아무나 1명 뽑으면 된다. 남자 1명 뽑겠다 무슨 말이야? 남자 9명 중에 1명 뽑을 거니까 경우에서 9가지야. 여자 1명 뽑겠다? 여자 5명이니까 경우에서 5가지야.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1명 뽑았으니까 남자 8명으로 바뀌었고 여자 1명 뽑았으니까 여자는 몇 명으로 바뀌어? 4명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아무나 1명을 뽑겠다는 건 남은 12명 중에서 1명을 뽑겠다. 답은 똑같이 나온다.
뭘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너희가 적어두고 정말 기말고사를 잘 본다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경우의 수를 진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진짜 귀찮아도 문제를 되게 다양하게 풀어봐야 돼. 이 방식으로도 풀어보고 저 방식으로도 풀어보면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안 되네? 왜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됐지?를 빨리 찾아내서 하면 실력이 계속 늘 거고 혹은 새로운 방법 혹은 답안지 없는 방법을 찾아내면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 이게 경우의 수에서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해설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생겨. 왜냐면 그 과정의 설명이 안 나와 있으면 왜 이 식을 썼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해. 정말 노력 없이 잘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감각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마 해서 지금 풍산자는 다 6번도 풀었을 건데 적어도 문제니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지금 미리 얘기하지만 너네 집에 가서 이거 안 해보잖아. 내가 한 번씩 이런 다른 풀이를 말해봤을 때 이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집에 가서 안 해보지. 절대 못한다. 그럼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한 3줄 만에 풀었을 때 선생님 왜 저거 저렇게 했어요? 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나는 힘이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되게 잘 공부를 해야 돼. 여기는 내가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는 겁을 많이 줬잖아. 겁을 많이 준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야. 자, 448번도 봅시다. 남자 5명,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여기다 별표를 5개 칠게. 별표를 5개 칠 거야. 선생님이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서 일반적인 문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케이스를 나눈 뒤에 경우의 수를 구한다를 제일 많이 할 거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이제 혹은 믹스된 문제들, 혼합형 문제들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야. 항상 뽑고 나열이야. 항상 뽑고 나열. 무슨 말이냐면 선택하는 거 따로 나열 따로야. 내가 너네한테 수녀를 NPR을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야. 자꾸 나열한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난 애들이 계속 수녀를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고. 뽑는 거 따로 나열하는 거 따로야. 그냥 단순하게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나열하시오라고 하면 그럼 기본 문제는 수녀를 풀 수 있는 거지. 수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아. 지금 얘는 빨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남자 5명,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세우는 경우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빨리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뽑는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가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렬로 세운다 나열하는 거잖아. 나열은 2번째로 생각을 할 거야. 나열은 2번째로 생각을 할 거야. 상황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항상 뽑고 나열이야. 이게 만약에 문제가 그냥 내가 7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수녀를 풀 수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상황이 다르지? 그냥 7명 중에 5명, 9명 중에 5명을 뽑는 게 아니라 뭐야? 남자 중에서 몇 명, 여자 중에서 몇 명,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그럼 얘는 한 방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럼 얘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항상 첫 번째로 선택 먼저 할 거야. 남자 5명,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아까 방금 했잖아. 선생님 아까 소방관 경찰관 문제 굉장히 기본 문제라고 했었지. 남자 5명 중에 3명 뽑으면 되고 여자 4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남자 5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의 수 5C 3이 되겠네. 여자 4명 중에 2명 뽑는 경우의 수 4C 2가 되겠네. 이게 뭐다? 뽑는 거야. 뽑는 거야. 그 다음 이제 2번째로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 자, 잘 생각을 해봐봐. 나열할 때는 이제 남자 여자 중요하니? 남자 여자 중요해? 전혀 안 중요하지? 그럼 이제 일렬로 세운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5명을 그냥 나열하는 거야. 5명을 그냥 나열하는 거야.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다? 5팩이었지. 얘가 두 번째로. 그럼 뽑는 거랑 나열하는 거를 항상 나눠서 해야 된다. 이거 사건의 연장선이지? 동시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곱한 게 답이다. 이게 답이 돼. 5C3은 항상 어떻게 바꿀 거야? 5C2로 바꿀 거야. 항상. 반보다 크면. 그래서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눌 거고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약분하면 60 곱하기 5팩 5, 4, 3, 2. 와, 난 못하겠다. 7,200인가? 7,200이 답이야. 그래서 결론의 수는 숫자들이 항상 커지니까 선생님도 계산 일부러 귀찮아도 끝까지 하는 이유가 너네도 끝까지 하라고 하는 거거든. 답을 꼭 내놔야 돼. 항상 뽑고 나열이다. 뽑고 나열, 뽑고 나열. 진짜 최면이 걸렸으면 좋겠어. 뽑고 나열. 뽑고 나열. 경우의 수 너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케이스를 나눈 뒤에 경우의 수를 구한다. 뽑고 나열한다. 요것만 한테 기억하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450번인가? 450번에 선생님이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다가 체크 표시를 하라고 그러잖아. 체크를 5개 놓읍시다. 아마 살면서 너네가 나랑 수업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체크를 5개 하게 될 텐데 방법을 모르면 손도 못 댄다. 방법을 알아야 돼. 와. 이 문제를 이제 내가 너희한테 이해를 시킬 거야. 내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450번 문제랑 그 다음에 185쪽의 분할 분배 때문인 거고 450번을 10분 내로 끊는 게 내 목표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 중에서 1열로 배치해서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A1, A2, A3, A4, A5, A6이다 라고 하겠대.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A1, A3, A4 요거를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A2, A5를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자, 선생님이 얘를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웬만하면 선행을 안 하잖아. 앞에서 이게 나중에 배울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을 정말 안 하는데 이미 내가 너네한테 앞에서 배웠는데 불구하고 가르친 게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요거지. A의 0제곱 얘가 1이 된다. 밑에 관계없이 0제곱은 1이다. 이게 이제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미리 가르친 거잖아. 경우의 수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하나가 또 있거든. 얘는 사실 지금 나는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 중복순열 중복조합이라는 거를 뒷부분을 빼는 바람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가르치게 돼서 안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얘는 중복순열은 아니고 중복순열은 다른 내용이고 같은 것이 되는 순열이거든. 얘는 좀 암기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왜 이렇게 된다 설명 못 하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하면 이거 1시간 동안 해야 돼서 그러니까 암기를 시킬게. 미안한데 만약에 내가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선생님 색깔로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볼게요. 전체가 몇 개니? 전체 6개지. 전체 6개지. A가 몇 개지? 3개. 3개지. B가 몇 개냐면 2개지. C는 1개지. 무슨 색을 쓰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래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6팩이지. 네. 원래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6팩이잖아. 그거를 각각을 중복되는 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빼면 돼. A 3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3팩이겠지. 3팩으로 나누고 B 2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이니? 2개니까 2팩이지. C 1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물론 1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안 쓰지만 굳이 이제 쓰자면 1팩이 되겠지. 이게 답이야.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가 P게 있고 B가 Q게 있고 C가 R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얘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더한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을 중복되는 거의 개수만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설명은 생각할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하면 좋은데 이거 한다고 해서 막 딱히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식 하나를 기억하는 대로 도움이 되는 거라서 지금은 안 할게. 나중에 할 건데. 물론 저걸 안 쓰고도 풀 수는 있어. 저걸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얘기를 할 건데 저걸 알면 너무 쉬워거든. 자 이제 해봅시다. 자 문제를 이해부터 해야 되거든. 이거 이해부터 해야 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쭉 나열을 할 거야. 1부터 6까지 6개의 자연수를 나열하는 경우 엄청 많겠지? 6획만큼 존재하잖아.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이렇게 이제 6개를 쭉 나열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수를 A1, 두 번째 운수를 A2, 세 번째 운수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지칭을 하겠다고. 근데 아무렇게나 막 나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고 싶대. 맨 첫 번째 온해가 세 번째 온해보다 커야 되고 네 번째 온해보다는 세 번째 온해가 커야 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온해는 다섯 번째 온해보다 무조건 커야 된대. 6은 상관없어. 벌써 뭐 어떠니? 이거 직접 세라고 해도 너네 못 쓸 거야. 너네 직접 세라고 해도 못 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이제 문제 위에다가 써놔.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 순서라고 하지 말고 순서라고 해야 사실 맞는데 순서라고 하면 자꾸 애들이 순열을 기억해가지고 순서라고 할게. 순서가 정해지면 나는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고. 줄 세우기는 안 할 거라고. 나열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스스로 한다. 자, 내가 이제 이걸 이해시켜 볼게. 자, 이해를 해봅시다. 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이걸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잘하냐 못하냐가 결정이 될 거야. 자, 순서가 정해지면 나는 뽑기만 하면 돼. 보통 우리 선생님들 다 그냥 외우라고 그러거든. 왜냐면 자기도 설명 못해. 지도 몰라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잘 봐. 내가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두 수를 나열할 건데 두 수를 이렇게 나열할 거야. 근데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면 무조건 큰 수를 앞에 쓰고 작은 수를 뒤에 쓸 거야. 잘 봐. 내가 1부터 6 숫자 중에서 카드가 있어. 주머니에 카드가 있어. 카드를 뽑을 거야. 두 개를 뽑을 건데 어떻게 할 거다? 무조건 큰 수를 앞에 쓸 거고 작은 수를 뒤에 쓸 거야. 이게 순서가 정해진 거지. 자리가 정해져 있어. 자리가 정해졌어. 그럼 잘 봐. 잘 봐야 돼. 잘 봐. 내가 카드를 딱 꺼냈더니 6이 나왔어. 그 다음에 카드를 딱 꺼냈더니 1이 나왔어.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채워져? 6, 1 이렇게 채워지겠지. 자, 내가 그 다음에 또 했어. 그 다음에 첫 번째 카드를 딱 뽑았는데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카드를 딱 뽑았는데 6이 나왔어. 그래도 자리는 어떻게 들어가지? 둘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 같은 경우야. 같은 경우라고. 알아서 들어가잖아. 그럼 잘 봐. 내가 6, 1을 뽑나 1, 6을 뽑나 같은 경우지. 이게 뭐랑 똑같지? 6개 중에 한 2개 뽑는 거랑 똑같다. 자리가 정해졌으면 난 나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뽑기만 하면 된다고. 왜? 중복되니까. 나열은 알아서 스스로 될 거라고. 알아서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봐봐. 잘 따라와봐 이제. 내가 6개의 숫자 중에서 우선 요거부터 먼저 고려를 해볼게. A1, A3, A4. 자, 6개 중에 3개의 숫자가 가장 큰 게 여기, 가장 큰 게 여기, 가장 큰 게 그 다음에 여기로 와야 돼. 여기 나중에 생각할 거야. 우선 이거부터. 그러면 우리가 나열은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알아서 들어갈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내가 6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뽑기만 하면 돼. 6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 내가 만약에 1, 4, 2를 뽑았어. 그럼 4가 알아서 어디로 갈 거야? 아, 난 맨 앞으로 가야겠네. 2가 난 세 번째로 가야겠네. 1은 아, 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가야겠네. 알아서 갈 거라고. 내가 만약에 4, 2, 1을 뽑았어. 4 똑같이 맨 앞으로 알아서 갈 거고 2가 알아서 세 번째로 갈 거고 1이 알아서 네 번째로 갈 거라고. 뽑기만 하면 된다고. 왜? 이거 같은 경우니까. 그럼 숫자 3개 채웠지? 자, 채웠어. 숫자 3개 써서 이 숫자 몇 개 남았지? 3개 남았지? 그럼 이제 이 조건 처리하자. 둘이서 자리가 정해져 있어. 2개를 뽑을 건데 알아서 큰 애가 일로 갈 거고 알아서 작은 애가 일로 갈 거야. 그럼 나머지 3개 중에서 어떻게 하면 돼? 2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럼 카드 몇 개 남았니? 숫자 몇 개 남았니? 1개 남았지? 이 1개는 어디로 가면 될까? 여기 없는 A6을 알아서 들어가겠지. 알아서 들어가겠지. 어차피 1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니 뭐 1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에서 1이 있겠지. 여기 답이야. 이게 답이야. 순서가 정해지면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이게 이해해서 풀면 너무 좋지. 근데 이거 문제상을 조금만 바꾸잖아. 애들 적용 못해. 적용을 못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야. 이걸로 해보자. 핵심은 이거랑 똑같아. 순서가 정해지면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건 똑같은데 쉽게 풀 거야. 자, 순서가 정해지면 나는 뽑기만 하면 되거든. 순서가 정해졌다? 라고 하면 순서가 정해진 아이들끼리 같은 문자 취급할 거야. 같은 문자 취급할 거야. 이걸 이해하면 참 좋아. 이걸 이해하면 2학년 3학년 때까지 쭉 갈 수 있는 거고, 이걸 이해했다? 수학을 그냥 잘하는 거고. 자, 얘는 고등학교까지 한 개. 얘는 대학 가서도 쓸 수 있어. 뭐 풀이 없겠지? 이걸 해도 돼. 자, 봐봐. A1, A3, A4인가? 얘는 셋이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A2랑 A5가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같은 문자 A1, A3, A4를 같은 문자 취급할 거야. 그래서 나는 A1, A4, A5를 A3, A4지? A3, A4를 다 뭘로 바꿀 거냐면 다 동그라미로 바꿀 거야. 동그라미로 바꿀 거야. A4랑 A5는 자기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A4랑 A5는 A2랑 A5는 다 네모로 바꿀게. 네모로 바꿀게. A6은 그냥 자기 혼자만 알아서 있지. A6로 겠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동그라미 3개, 네모 2개, A6을 나열하는 경우만큼 답이다. 이거랑 똑같아. 자,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지? 하나 전체 다 합치면 몇 개니? 6개지. 6팩을 하나, 둘, 3개, 3팩, 2개, 2팩, 1개니까 1팩. 여기 답이야. 자, 왜 이게 답이냐? 왜 이게 답이냐? 이것도 이해 한 번만 시켜볼게. 내가 만약에 얘를 나열한다고 쳐봐봐. 저걸 나열한다고 치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저걸 그냥 마구잡이로 나열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동그라미끼리 알아서 제일 큰 애가 알아서 앞으로 갈 거고,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중간짜리 애가 이리로 갈 거고, 알아서 끝에 애가 이리로 갈 거고, 얘는 둘끼리도 알아서 키 큰 애가 이리로 갈 거고 작은 애가 저리로 갈 거라고. 나 이게 결국 이거를 너희들한테 이해시키기 힘드니까 암기시키는 거야. 방식을. 이게 교과서에서 하는 내용이야. 교과서에서 너네한테 설명 따위 하지 않아. 그냥 외워서 풀어. 너네 어차피 설명을 이해 못해. 라고 이렇게 가르쳐. 2학년, 3학년 때. 1학년 때도 2, 3학년 때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공식으로 가르치면서 1학년 때는 이걸 이해해서 풀라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방식을 기억하면 당장은 편하게 갈 수 있어. 2학년, 3학년 때도 편하게 갈 수 있어. 이해하면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은 걸로 끝이야. 이걸 안다고 해서 못 풀 문제를 푼다 그런 것도 없어. 미안해. 이걸로 다 되거든.
이걸로 다 돼서 나도 대부분 문제를 사실 이걸로 풀기는 해. 근데 이게 가끔 이제 킬러 문제들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고. 지금 당장 너네한테 이 문제를 요구하는 건 아니야. 이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잘 해봐. 그 마지막에 동그라미 5개 그림 있잖아요. 동그라미 5개. 아, 동그라미랑 이거 된 거야. 이거 돼. 선생님. 어. 근데 이해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치,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면 이해한 거지.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 나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열할 필요가 없구나. 알아서 들어가는구나. 다른 문제를 줬을 때도 문제 용어를 바꿔도 단어를 바꿔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해한 거지. 아 그럼 문제를 많이 들어가 있군요. 지금 당장 이거 너네 걸로 만들라는 거 아니니까 아 시간을 좀 들여서 해봐봐. 시간 들여보라는 거야, 일주일 동안. 이거 지금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베이스를 따는 게 중요해서. 자, 넘겨서 182쪽에 182쪽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있던 거 보지 말고 문제로 걸어봅시다. 여기 자꾸 공식처럼 써있는데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공식 진짜 외우는 순간 많은데 452번 바로 문제 봅시다. 452번에 자, 그림과 같이 반원위에 10개의 점이 있는데 다음에 계속 다음을 구해달라고 그랬어. 자, 1번 첫 번째는 점을 2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자, 다 정의야, 정의. 다 정의만 알면 돼. 지금 그림을 조금만 그려보면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지? 자, 이렇게 10개의 점이 있어. 잘 봐. 이거 너 되게 기본 문제야.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안 돼. 이 중학교 때 하는 거야, 참고로. 직선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직선의 정의가 뭐지? 서로 다른 점을 지나는 두 점이야.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되는 거지. 삼각형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삼각형의 정의, 직선의 정의가 뭘 말하는 거냐면 직선의 작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거거든. 직선의 작도, 그러니까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두 점.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야. 너는 중학교 1학년 분명히 이렇게 배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라. 이렇게 문제 풀 거야. 자, 직선의 개수 구해달래. 자, 봅시다. 점이 몇 개 있지? 10개가 있어. 이 중에 2개를 고르면 무조건 어떻게 돼? 직선이 결정될 거라고. 내가 만약에 요거랑 요거를 고르면 이렇게 이런 직선이 결정되겠네. 자, 근데 봐봐. 얘랑 얘를 골라서 직선을 만드나 얘랑 점을 골라서 직선을 만드나 어떻지? 똑같이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조합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 서로 다른 2개니까 전체 10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어떻게 될 거야? 직선이 결정이 되겠네. 이게 모든 직선의 경우가 될 거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니? 여기가 뭐야, 여기.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이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건, 다시 봐봐. 이 5개 중에 점 2개를 골라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그치, 모두 동일해. 모두 동일하다. 내가 얘랑 얘를 골라서 직선을 만드나 얘랑 얘를 골라서 직선을 만드나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나. 그럼 같은 직선을 내가 여러 번 쓴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겠네. 몇 개만큼 여러 번 만들어졌겠어? 그치. OC 이만큼 여러 번 세줬을 거야. 자, 여러 번 세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빼주면 되겠지. 근데 빼면 무슨 일이 생기니? 내가 OC를 빼면 이거 그냥 완전 다 날려버린 거야. 한 개는 더 해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1은 더 해줘. 이거를 자꾸 못 해드려. 근데 직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 그치. 그게 직선이지. 3번이 딱 그렇게 됐다. 중학교 수학 무시하면 안 된다. 반직선. 잘해야 돼.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래서 직선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뭘 처리를 잘해야 되냐면 여러 번 생기는 거를 뺀 다음에 다시 한 개를 더 해준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세서 빼는 거니까. 자, 삼각형은 뭐다? 삼각형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에요. 그럼 내가 10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3개를 고르면 우선 삼각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지. 근데 그 중에 못 만드는 애들이 뭐냐면 한 직선 위에 세 점은 못 만드는 거지. 어디? 요 한 직선 위에서 세 점을 고르면 삼각형을 못 만들 거라.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건 어떻게 해줘야 돼? 해줘야지. 빼줘야 돼. 다시 얘는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빼면 되겠지. 뭐 더해주고 할 거 필요 없어? 뭐 여러 번 중복돼서 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게 끝인 거지. 얘는 그냥 이게 끝이다. 이게 우리가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다. 이게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워.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54번에 대각선의 개수. 중학교 때 다 배운 공식이거든. 다 배운 공식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선생님 이거 팔각형으로 안 하고 그냥 팔각형으로 해볼게. 팔각형으로 해서 N각형으로 확장을 시켜봅시다. 팔각형 하나. 삼각형이면 몇 개 필요하지? 2분의 곱하기 n 어제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이거 선생님 지금 중2 애들 가르칠 때 나는 하나도 외우라고 안 하고 다 가르쳐주거든? 알려주거든? 자, 대각선 개수 세는 거 해봅시다. 자, 대각선 개수. 자, 이런 걸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거는 선분이니까 변이니까 대각선 아니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한 점에서 이유 다 빼고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지? 3개 그렇지. 자기 자신 빼고 양옆에 빼고 나머지잖아. 그렇지? 한 점에서 이게 다 쓰면서 해야 되나? 고등학생들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그치? n 빼기 3이야. 아 자기 자신 빼고 그치? 왜냐면 자기 자신 양옆 2개. 그래서 3개를 빼야 되는 거지. 시원아, 빨리 시원아. 나중에 어떡하려고.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 만약에 n각형이라면 점 n개가 있는데 자기 자신 하나 빼고 양옆 하나 빼니까 남은 게 n-3개라고. 그치? 근데 이 짓을 몇 번 할 수 있지? n각형 꼭지점이 몇 개야? n개잖아. 이 짓을 n번 할 수 있어. 꼭지점이 n개니까. 근데 뭐 치지 않아요. 그치?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걷어. 근데 이 점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긋는 것도 똑같잖아. 몇 번씩 중복돼? 2번씩 중복돼. 그래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래서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n-3 곱하기 n분의 2야. 나 이거 20년 전에 배웠고 22년 전에 배웠고 22년 전에. 근데도 기억해. 왜? 안 외웠으니까 나. 안 외웠으니까.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지.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팔각형이니까 그냥 n에다가 8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팔각형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 자기 자신 양옆 빼면 5개. 팔각형이니까 꼭지점 8개. 이 짓을 8번 하겠네. 근데 2번씩 중복될 거니까 2로 나눌 거야. 그게 되겠지. 그래서 공식을 기억하라는 거고. 자, 456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쉬운 문제야. 이거 왜 못 풀까라는 문제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쉬운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평행한 가로선이 5개가 있고 평행한 가로선이 5개가 있고 이쪽으로 평행한 선이 4개가 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잘 봐봐. 이걸로 이제 완성시키는 거야. 잘 봐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평행사변형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평행사변형을 선생님이 가로선을 1, 2, 3, 4라고 해보고 세로선을 A, B, C, D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내가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라는 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세로선을 2번하고 4번을 고르고 가로선을 B랑 D를 골랐다는 거랑 똑같아.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2, 4를 고르나 4, 1을 고르나 똑같잖아. 그러면 결국은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뭐야?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야. 세로선 2개 동시에 가로선 2개를 만드는 순간 나는 평행사변형 특정한 하나가 결정이 될 거라고. 그러면 세로선 몇 개 중에? 4개 중에 몇 개 고르는데? 2개. 가로선 5개 중에 2개 고르면 돼.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하면 이게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되겠지.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되겠다. 457번에 아니 해봐. 그건 되겠지. 그러니까 사각형, 뭐 직사각형 뭐 다 똑같겠지. 세로선과 가로선의 개수로 만들겠다. 아 분할 분해. 시간이 너무 애매하다. 보충을 진짜 한 번만 하고 싶은데 딱 한 번만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되지 우리? 금요일날 시온이가 국어를 가지. 맞아. 아니면 줌으로 건나요? 줌 쓰레기야. 줌 안 해. 그래도 구글 미트가 나와요. 구글 미트도 스트레스 받아. 아니면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 아, 아 인스타 어때요, 쌤?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에요. 인스타보다는 인스타도 할 거면 유튜브가 낫지 않아? 유튜브 생방송. 아, 유튜브 생방송 어때요? 유튜브 생방송 구독자 몇 명 이하면 못해. 아! 에? 저희가 빨리 만들어요. 저희가 일단 한 꽤 많던데? 500명인가? 몇 명이더라? 네. 5,000명인가? 되게 많아. 네. 진짜. 라이브 방송은 함부로 못해. 옛날에는 안 그래. 맞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인스타 팔로우 아니 인스타지? 원우 쌤이 사용하시는 거. 아 그거 되게 좋던데. 프리즘 라이브? 그 프리즘이 맞나? 유료예요? 프리즘이 뭐냐면 너네 그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 네. 유튜브, 뭐 아프리카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게 프리즘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걔도 그거를 써서 쓰는 거지. 잠깐만. 금요일 날 시온이는 국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그 2주 동안 지금 못 가가지고. 그러면 아 근데 우리 그 이번 주에 향수 연락이랑 허지연 쌤도 안 나가고 지금 쟤만 쓸 거잖아. 그 뭐지? 수능 날 근데 줌이 아니야. 수능 날 며칠 못 쓰나? 너네 수능 날 못 나오니? 근데 못 나가가지고. 진짜 너무 많은 거 근데 아니야? 수능 날 그거 수능 날 우리 학교 같이 있으면 그 명확시. 쉬는 날 아니야? 아니 뭔 아니 안 된대? 아니 안 된대. 왜? 몰라. 쉬는 날이 없어. 이번 주 내로 해야 돼. 이번 주. 그러면 이번 주? 네 끝나지 않아. 목요일 날 김포구는 안 가지 학교. 목요일 날이요? 수능 날. 네 저희는 목요일이야. 아, 수능 날. 목요일이 수능 다음 주 목요일이야. 아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이 수능 날에서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교 안 그래 가지. 수능이야. 왜 쓸데없어.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할게. 내가 지금 그 보충을 하고 싶은 게 분할 분배 때문이거든. 네. 분할 분배가 한 30분 정도, 3, 40분 걸릴 텐데. 아니요 여기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목요일 날 해야 너네가 보고 문제를 풀어올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 금요일 날 밤에 하면 너무 그게 없어서. 그러면 목요일 날 선생님이 영상 얘네들 불러서 하고 찍어서 올려줄게. 목요일 날 낮에 그거를 보고 문제 풀고 토요일 날 만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영상은 볼 수 있지. 영상도 못 봐.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수요일도 5, 6, 7 5교시부터 계속 가거든요. 아 그러면 목요일 날 목요일밖에 없어 교과 시간. 화요일도 안 돼요. 화요일 날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낮에 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뒤에는 수업이 다 있어서. 아니 금요일도 오는. 근데 금요일 날 내가 하면은 너무 시간이 없어. 너네가 그거를 하고 문제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밖에서
그러면 왜 밤새워서 선생님? 목요일이지. 목요일 세 번째 목요일 날 네. 어차피 한 길어야 내가 볼 때 정말 길어야 4, 50분이거든. 목요일 날 김포구는 지금 은솔이 딴 거 없지 뭐 목요일 날 낮에 3시쯤. 아니 아직 뭐 있었던 거 같은데 뭐 대기 타고 있으라고. 진짜? 진짜? 근데 그럼 우선 만약에 못 오면 난 그냥 이날 영상을 찍을게. 네. 어쩔 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목요일 날 3시에 선생님이 분할 분배를 할게. 무슨 그래 맞아 물 나고. 이게 사실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는데 이걸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 그냥 말만 교과서에서 뺀 거지.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왜 뺀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심지어 교과서에서 설명은 하는데 정말 웃긴 건 문제 나와. 어쩐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중요하거든. 그거 혼자 먹어야 돼. 왜 교과서에 없나 했나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주말밖에 안 되니까 이 영상 하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잊지 말게 토요일 날 10시까지 옵시다. 토요일 날. 네? 알지. 네. 10시까지. 되게 근데 10시까지 오니까 그리고 사람이 싫어? 이번 주 토요일 날 학원에서 경시대회가 있어서 선생님 중간중간 잠깐 왔다 갔다 해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더더욱 10시 와야 돼. 그래야 내가 뭐 한 5분씩도 손해봐도 너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경시. 네. 플러스 20분. 저희가 토요일에 습관이 토요일 날 그래서 우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숙제 좀 써줄게. 풍산자는 끝까지 풀면 되는데 아, 끝까지요? 제가 어. 9시 15분에 칠 건데 일찍 끝나면 어차피 문제풀이 하니까 앞부분에 만약에 놓치면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풍산자의 분할 분배 때문에 못 푸는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 그거 몇 개가 있거든? 그것만 써줄게. 473번. 400. 잘 따라. 그다음에 야. 변치됐어. 아, 487번. 노래 부르고. 야 끝났어 분장자. 요거는 지금 선생님 바로 친 문제는 요거 듣고 풀면 돼. 듣고 풀면 되는 거고 RPM도 그런 게 있어서 얘기를 좀 해주면 RPM도 그냥 끝까지 다 풀면 돼. RPM도 끝까지 다 풀면 되는데 RPM 조합에 유형 11 12 그다음에 14 네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방학 때 막 시간 조정 같은 거 없어요? 시간 조정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 이게 우리만 얽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나도 좀 땡겨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한번 얘기해보자. 선생님 혹시 그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질문 좀더 하고 싶은 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선생님 뒤에 바로 또 수업이야. 합시다. 더 해. 하면 돼. 아니면 번호를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이날 할 때 같이 좀 봐줘도 되니까.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봐야겠습니다. 응. 네? 나 그때 내일 일품 그 질문 드려. 없어요. 아까 뭐라 못 들었어. 나한테 뭐 거기서 통학이야 얘. 왜? 자 이렇게만 빼고 하면 돼. 와우. 선생님이 올려줄게.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질문 받고 시험 대비 들어가야 되거든. 딱 4주. 혹시 시험 기간에 김포구랑 어떻게 돼요? 우리 겹쳐. 이번에 거의 너네 그냥 같아. 근데 니네가 시험 2주 날짜. 빨라. 아니야. 똑같아요? 너네가 빨라. 23? 맞네. 너네 11일이지. 13일이에요. 너네가 14일. 우리 14일 아니야? 우리 13일 14일. 너네 13일이라 들었는데? 미뤄진 게 13일이에요. 미뤄진 게 14일 맞아? 진짜?
13, 14, 15하고 18까지 이렇게 있고 잘 저희 무슨 또 얘. 시험 끝나자마자 또 모의고사던데요?